자, 이게 TTL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 보시면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광고 보시면은, 이 친구가 TTL 브랜드에서, 물론 브랜드 네임은 이렇게 보여줍니다만은, TTL의 우수한 점이라든가, TTL의 경쟁 사회에 있어서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안 하거든. 그죠? 그래서 종전에 우리 광고 대행사들이 갖고 있던 그런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가지고 이 친구는 뭐냐면 오히려 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의 감정적인 걸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소리 들리나? 들려요? 네.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자고 나니까 뭐냐, 그전까지 뭐 광고 서로 막 이게 우리 제품 싸다, 우리 제품 이게 뛰어났다, 기술적으로 뛰어났다, 이런 서로 막 옥신각신했었는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그 TTL 광고가 나왔는데 이 광고는 뭐냐면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만 끌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사라지면서 TTL 브랜드만 딱 보여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뭐냐면 이성적 광고를 하다가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정적 광고로 확 바뀌었습니다. 감정적 광고. 감정적 광고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갔는데 이 광고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은 그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자기들 광고 같으면 대부분 다 이게 막 그냥 지나게나 그냥 사람들한테 꼬시려고 막 온갖 좋은 소리 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워낙 좋은 소리 해서 그냥 막 다른 데 털려고 막 그냥 준비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광고인지 광고 아닌지도 모르고 사람들 그죠? 한번 저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나 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야, 저 광고 참 좋다. 어떻게 광고 저렇게 만들 수 있냐? 광고가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그 광고 내용들이 자기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뭐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저 인간이 뭐냐면 저거는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저건 어떤 주제야, 저 주제가 뭐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자기 삶에 대한 가치라든가 뭐 이런 자기 어떤 평소 생각하는 그런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마치 저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작은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작은 영화. 작은 영화가 어떤 겁니까? 2, 30초 동안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삶을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 봐라. 어떻게 광고가 저렇게 나올 수 있냐? 광고가 그러니까 보통은 진짜 잘났다고 막 계속 떠들대는데 잘났다고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지 삶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저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야, 저 광고 참 괜찮다 해가지고 저의 가장 뛰어난 그런 광고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광고가 감성적 광고가 딱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대부분 광고들이 다 감성적 광고 쪽으로 확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대행사 연구소 있잖아요. 그죠? 뭐 광고 대행사에 있는 그 자기 대행사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자료를 갖다 제품 캐터고리마다 다 고객 제품 캐터고리마다 정보를 다 사놨던 그 DB 있잖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게. 지금 연구소 없어요. 지금 가면은 어느 대행사 가도 지금 연구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건 싹 사라져 버리고 저게 어떻게 바뀌냐면 감정적 광고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감정적 광고를 너무 무시했구나. 이런 어떤 반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대부분 광고들이 대부분 나오면 저는 감성적 광고로 다 흘러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저 감성적 광고 어떤 매직을 갖고 있길래 우리 감성적 광고를 저렇게 추구를 할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 광고 있잖아요. 이성적 광고죠. 이성적 광고를 갖다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이성적 광고가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힘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정보를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또 틀었는데 광고가 뭐냐면 계속 좋은 이야기 막 해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 이런 게 좋고 경쟁사 브랜드 가격이 싸고 뭐 브랜드가 싸고 뭐 50% 싸고 제품 품질이 이만큼 좋고 막 떠들답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예. 자,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의식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스포츠 아규먼트하고 카운트 아규먼트 하죠. 카운트 아규먼트. 스포츠 아규먼트, 카운트 아규먼트. 아규먼트 ARGUMENT. 그죠? 아규먼트 주장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뭐예요? SUPPORT. 지지 주장하는 거죠. 카운트 아규먼트는 카운트 아규먼트 COUNTER. 카운트 아규먼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광고 보다 보면은 수많은 얘기들 막 듣다 보면은 야, 저거는 맞는데? 아, 저거는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때 저 따위 거짓말 하냐? 이런 생각들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성적 광고들이 뭐냐면은 자기 브랜드에서 강점에 대해서 좋은 점을 갖다 막 듣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한 내용들 자세히 듣다 보면은 야, 저거는 맞다. 스포트 아규먼트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저거 때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반박하는 아규먼트, 카운트 아규먼트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카운트 아규먼트를 이 제조업자 입장에서 광고를 만든 제조업자 입장에서 카운트 아규먼트를 줄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늘리고 싶겠어요?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 카운트 아규먼트를 여러분이 만드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카운트 아규먼트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좋아하겠어? 줄어드는 거 좋아하겠어? 어떤 거 좋아하겠습니까? 카운트 아규먼트. 반박 주장이 늘어나는 거 좋아하겠어요? 줄어드는 거 좋아하겠어요?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게 좋죠, 그죠? 예. 물론 뭐 100%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줄여주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성적 모델을 사용한 건 다 좋은데 이성적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은 카운터 아규먼트가 나올 것 같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운터 아규먼트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카운터 아규먼트는 정말 시리어스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품 캐테고리에 대해서 각종 그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스포트 아규먼트, 카운터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카운터 아규먼트는 뭐냐면 아주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시리어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성적 모델 돌리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카운터 아규먼트를 막 내뱉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카운터 아규먼트가 나왔다 하면 우리는 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카운터 아규먼트가 나왔다 하면 우리 끝이야. 그 정도면 이게 정말 시리어스하다.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걸 이성적 모델 채택하는 게 맞습니까? 감성적 모델 채택하는 게 맞아요. 이성적 모델 채택하면 쓰여서 카운터 아규먼트 바로 나와. 바로 나오면 작살 나는 거야, 우리. 이해됩니까? 그런 경우라 하면 당연히 뭐냐면은 카운트 아규먼트 맞죠? 카운트 아규먼트가 시리어스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카운트 아규먼트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 이성적 모델에서 나오는 저 카운트 아규먼트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저 이성적 모델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저 카운트 아규먼트 있잖아. 저 카운트 아규먼트를 갖다가 안 넣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감성적 모델, 감정적 모델. 오케이? 네. 감정적 모델입니다.
자, 감수성 모델은 왜 그러면 카운터 아규먼트를 갖다가 더 줄여줄 가능성이 많냐. 이걸 갖다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수성 모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봤잖아요. 감수성 모델 봤잖아요. 디테일 거죠. 저 디테일 이렇게 보면은, 저기 어떤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저 인간 내가 그 이야기 때려잡아서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 오히려 저는 뭐냐, 관심 있으니까 내용이, 관심 있으니까 흥미있게 살펴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즉 감정적 모델 자체가 어떤 감정을 갖다가 뭐 살리냐, 그건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즉 감정적 모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 모델에 대한 어떤 카운터 아규먼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제품에 대해서 뭐 주장한 것도 없고, 그러다가 또 주장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이건 나빠, 이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제품 캐드로 같은 경우는 이성적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반박 아규먼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실에서 하는 그런 반박 아규먼트 발생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경우라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게 뭐냐면은 감정적 모델을 사용해서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